보험을 해석하다. 보혜TV. 보아! 안녕하세요, 보혜TV 시청자 여러분.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납입할 돈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 무엇일까요? 바로 고지사항 숙지입니다. 고지사항이 뭐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바로 보험 가입하기 전에 내가 어떤 병을 가지고 병원에 갔는지를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길 시에는 나중에 돈을 안 줄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돈을 못 받거나 해지당하면 보험 사기다, 단순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잘 지키면 내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지사항은 가입 전에 꼭 숙지하고 알아야 할 중요 사항입니다. 사실 보험회사가 설계사들한테 절대로 교육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고지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받고 나서 나중에 고지사항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고지한한 질병과 관련성이 있다면 보상을 안 해줘도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교육을 절대로 안 해줍니다. 보험회사는 이 고지사항으로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으니까요. 즉, 보험회사는 위험을 담보로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미리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가입을 받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병원 간 적 있는지 없는지 단순하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립니다. 일단 가입하는 보험 종류에 따라서 고지사항 이것을 물어보는 질문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제일 일반적인 보험을 가입할 때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3개월 이내에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질병 확정 진단,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았는지 물어봅니다. 여기서 그러면 질문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위가 안 좋으니 다음에 또 검사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저는 바로 퇴원을 했죠. 그러면 이것은 고지사항인가 아닌가 헷갈리시죠? 여기서 의사 선생님이 질병 코드를 부여했으면 질병 확정 진단입니다. 그러고 다음에 또 검사하자는 것을 소견서나 서류에 적었으면 질병 의심 소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사 선생님께서 구두로 전달만 하고 소견서에는 의심 소견서나 서류상에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그것은 의심 소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위가 안 좋아서 주사를 놓아주면 치료입니다. 입원 수술은 그것으로 인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입원 수술은 정말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투약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약을 처방받았는데 안 먹었다, 이러면 고지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을 먹든 안 먹든 일단 처방전을 받으면 먹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밝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처방전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 검사, 재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이건 설계사들도 많이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하시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시비가 붙기도 하는 질문 내용입니다. 말을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죠. 1년 이내에 가입하려고 하는 날짜 기준입니다.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라고 합니다. 즉, 친구가 너 검사해봐, 이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의사분께서 검사를 해보시고 지금은 괜찮은데 계속 검사를 해봐야겠다, 이런 소견서가 있다면 일단 1년 이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런 소견서를 받고 가입하는 날까지 잊어버리고 이상 없이 건강해서 검사를 안 받았다고 하시면 이건 고지사항이 아닙니다. 마지막 문구 보시면 재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시한 적이 없으니 당연히 고지사항이 아니겠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다음이라 함은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 이렇게 물어봅니다. 입원, 수술은 거의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내용은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와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입니다.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5년 이내에 내가 허리가 아파서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를 7번 이상 받았다면 7일 이상 치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허리이긴 한데 변명이 틀리다면 그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병에는 질병 고유의 코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허리 디스크로 6번 물리치료,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허리 염좌로 1회 치료라면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녔던 병원 기록을 꼼꼼히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입니다. 앞에 말해드린 것처럼 먹었든 안 먹었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방전에 30일 이상 처방전이 있는지 없는지만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고혈압 약을 먹으면 가입할 때 걸리는 이유가 30일 이상 처방받고 마지막 질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중요 질문은 딱히 헷갈리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11가지 질병이 있는데 거기에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11가지 질병은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는 똥꼬의 고통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고지하셔야 합니다. 바로 치질입니다. 이렇게 고지사항을 숙지하시고 가입을 진행하셔야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가 나한테 시비를 걸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나머지 유병자 보험이라든지 유병자 실손이라든지 이것들은 이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다면 전부 다 여기서 변형이 된 것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고지사항에 알려야 할 내용의 범위가 작아진 것이겠죠. 대신에 보험료는 더 많이 오를 것이고요. 그렇기에 이 기본만 숙지하시면 나머지는 누워서 떡먹기입니다. 부디 고지사항을 잘 숙지하여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저 보혜TV는 오늘도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요약 댓글 좋고요. 꼭 부탁드립니다.